사회 1단원, 3중단원 민주정체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형인의 반 친구들의 운동장 사용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형인의 학교 내 학생들은 학교 학생들이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실천하라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을 통해 학년별로 하루씩 돌아가며 운동장을 사용하자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어 우리 친구들은 자기주도 학습 활동으로 우리 학교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후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과 그 까닭을 적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회교과서 51쪽입니다. 오늘 공부할 배움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주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과연 국민주권이란 것은 무엇인지 한 이야기 사례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영이는 국민의 권리를 다룬 신문기사를 검색하다가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어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에 치러진 제 몇 대 대통령 선거에서 땡땡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었다. 땡땡씨는 폐암 말기에 힘든 몸을 이끌고 산소통을 매단 휠체어를 탄 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자녀들이 땡땡씨의 건강을 염려하며 투표를 말렸지만 땡땡씨는 끝내 투표소를 찾았다. 땡땡씨는 무사히 투표를 마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말하며 멀리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여기 있는 땡땡씨는 몸이 매우 불편하지만 투표를 하였죠. 왜 이렇게 투표를 하였을까요, 여러분들? 누군가 돈을 준다고요? 그런 것도 아니죠. 이 땡땡씨야말로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장에 간 것입니다. 자, 그럼 주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교과서 52쪽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밑줄 긋는 부분은 같이 밑줄 그으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권이 무엇이냐면 주권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이란 거죠.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되어 있고 이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국민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들이 그러한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주권을 지키려고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서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세 가지가 바로 여기 있는 국회와 정부와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기관은 서로 떨어지고 서로가 독립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선생님, 근데 저에게 주권이 있다지만 제가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는 나라 중요한 일 결정 안 하는데요 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바로 우리는 선거, 즉 투표를 통해서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고 선생님은 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뜻을 대신해서 정치할 사람을 뽑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선거 투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장에 가서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는 것이 한 나라의 주민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대신해 국회의원 또는 시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로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애가 어른이 되어서 투표를 하지 않고 놀러 가는 어른들, 그 어른들은 자신의 국민의 주권을 자기가 국민의 주권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늘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투표는 반드시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국민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보면 우리 역사를 보았을 때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 민주화 운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사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대통령의 독재를 막으려고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러자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9차례에 걸쳐 내렸습니다. 이때의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는 이제 언론, 신문사나 뉴스를 통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을 보도하지 마, 이야기하지 마 하고 집회를 금지했죠. 집회를 하는 사람은 다 불법이에요 라면서 잡아가 버렸죠.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으로 그냥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감옥에 보내서 징역을 살게 하거나 고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2010년에 이 피해자들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 여부를 가리고자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했고, 유신헌법 당시에 발표된 긴급조치는 바로 1호는 2010년 헌법으로 위반 판결, 그때의 헌법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국민의 주권, 이 주권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선생님 투표 안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이 주권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한 주권을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다가 바로 감옥을 갈 것이고 올바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을 것이고 나라는 더욱더 부정부패가 심해질 거예요. 부정부패가 심해지면 선생님 정치인들이 부정부패가 심해진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생활에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런 국민 주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 주권이란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즉 바로 여러분이 투표를 하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자기주도 학습 활동은 이것입니다. 만약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이 소설가가 되어서 또는 작가가 되어서 과연 우리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소설가 또는 작가가 되어서 여러분이 상상하여서 어떻게 5문장 이상으로 여러분이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 학습터 온라인 계약 학습 게시판에 올리도록 합니다. 문장 기준은 5문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약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